마무리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로컬푸드재단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로컬푸드재단 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로컬푸드재단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최호경 팀장입니다. 기획생산팀장 이미섭 팀장입니다. 사업운영팀장 강민수 팀장입니다. 먼저 2023년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매장 확대, 직매장 확대, 온라인 판매 실적 향상 등으로 작년 대비 매출액이 22% 상승하였으며 로컬푸드 판매 확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두레생협과의 협약을 통해 평택 두레생협 매장 4곳에 로컬푸드 코너를 개설 운영하여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시청 로비와 배달위의 직매장을 개설하여 농가 판로 확대와 시민분들에게 건강한 지역 농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로 확대와 농가 참여 확대가 중요한 관건이어서 생산자 교육을 받은 농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생산자 교육을 매달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분들에게 로컬푸드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한 요리 만들기 체험, 찾아가는 농촌 체험, 다문화 가족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가족센터와의 협약을 통한 체계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합격은 651건, 불합격은 43건으로 불합격된 농산물은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매장에는 납품을 못하게 하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로컬푸드 체험 홍보 사업을 1,000만 원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5회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5성점과 배달의점과 시청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6월부터 새로 개장한 배달의점의 매출 증대로 농가 참여가 확대되고 시민 참여가 확대되어 앞으로 도시 내의 매장 확대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였으며 앞으로 매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현재 11회 실시로 4,100만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평택 지속 가능 협의회 주최 알뜰나눔 장터, 문화재단의 한가락 페스타 등 지역 단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직거래 장터 실적을 늘려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온라인 특별 판매 운영입니다. 전용 온라인 사이트인 ptfarm.kr을 온라인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방문자를 확대하여 매달 특별 판매 품목을 지정하여 집중적인 판매를 실시하여 실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한 예로 2022년에 온라인몰의 판매는 16만 원, 그리고 기획상품으로 760만 원에서 776만 원이었으나 현재까지 온라인몰과의 통합한 매출액이 1,670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로컬푸드 명절 선물 세트 배송 지원 사업입니다. 2,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농가의 배송료를 지원하고 카탈로그 제작 등을 통해 명절 특별 판매 사업의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로컬푸드 기획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3,500만 원의 인건비 예산이며 생산농가 방문과 농가 생산 품목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생산 구축과 매장 확대, 학교급식 추진에 따른 품목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찾아가는 농촌 체험 사업입니다. 900만 원 예산으로 농업인분들에게는 소득 증대를, 소비자인 시민분들에게는 농업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최선을 다해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로컬푸드 안전성 강화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비 9,8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입니다. 강사비 등으로 6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의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매달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분들에게 로컬푸드의 소중함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중요함을 교육하여 평택농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요리 만들기 체험 교실입니다.
1,200만 원 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미군가족, 시민 대상으로 현재 총 13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로컬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 체험을 통한 로컬 푸드의 소중함과 농업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중학교 27개교 중 현재 로컬 푸드 센터의 시설로 급식이 가능한 6개 중학교 학교 급식을 2024년 시범 실시하여 평택의 안전한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비 지원을 받아 공공급식 통합센터 건립을 통해 초중고 급식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평택 농산물 중 70%를 차지하고 있는 평택쌀 소비 촉진을 위해 연매출 3조 규모의 SPC 삼립과 공동으로 평택쌀빵을 개발하여 7월 5일 시식회를 실시하였으며 롯데마트, SPC 삼립과 업무 협약을 통해 롯데마트 100개 매장과 평택의 다양한 구매처 개척을 통해 평택쌀빵 소비 촉진과 평택쌀 소비 확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추진입니다. 배달의점의 경험을 토대로 신축 계획 중인 안중출장소, 시청, 고덕지구, 용의지구 등의 직매장 신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로컬푸드재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컬푸드 재단의 이종환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함영 의원입니다. 우리 사업 운영 팀장님이 바뀌신 건가요? 그대로시죠? 아니, 얼굴이 좀 생소해진 것 같아가지고 많이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이 몇 년도에 시작이 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2년 6개월 됐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1년? 예, 1년. 2021년. 재단의 설립 사유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설립 목적이 뭐죠? 저희가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로컬푸드 재단이라는 건 이제 로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안전하게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학교 급식을 통해서 어쨌든 학생들한테도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2년 이상 그 재단을 이제 뭐 우리 센터장님은 몇 개월 되신 거죠? 제가 3월 2일 날 왔으니까요. 5개월, 4개월. 4개월 이제. 그래도 뭐 그 전에 그쪽 지역구 안중 서부 쪽에서 또 지역구 의원을 하시고 또 농업에 또 많은 그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뭐 로컬푸드 센터 재단을 운영해 나가는 것은 뭐 큰 무리가 없다고 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로컬푸드 재단과 평택 시민의 소비자분들과 우리 그 집행부와의 어떤 그런 삼각관계가 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원만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좀 도출된다고 봅니까? 뭐 지금 어쨌든 뭐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야 된다는 생각들은 이제 같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으로 어쨌든 이제 재단은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협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 로컬푸드 직매장에 어떤 그 생산자께서 생산한 농산물을 납품을 매장에다가 그 진열을 하고자 하는데 뭐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을 일단 우선 받아야 네, 되는 그렇죠. 거고. 네. 뭐 추가적으로 또 어떤 이제 생산 교육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농산물을 만약에 파다 그러면 파를 이제 생산할 것 같으면 매장에 내기 전에 한 먼저 농약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를 가져와서 저희한테 이제 내거나 아니면 신청을 하면 이제 그걸 시료를 검사를 해서 농약 안전성에 합격을 하면 그때 언제든지 오셔서 이제 매장에다가 이제 가격을 본인들이 책정을 해서 매장에다 이제 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업무 보고 그 내용에 그 학교 급식 전체 급식에 대한 어떤 그 납품을 정상화 시킨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지고는 부족 현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품목도 이렇게 다양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은 저희 그 평택시에서 특수 채소 재배하는 이런 그 농가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어쨌든 그 뭐 가락동이나 이런 수원 농수산물 시장이나 우리 그 생산자들께서 뭐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이 있다고 보는데, 약간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심 먹거리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평택시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 초중고 유치원 등 이렇게 대학교까지 해서 납품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찾아가는 농촌 체험 35명 13분의 가족 체험 이렇게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뭐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체험 학습. 체험 1페이지. 네네, 일족. 소비자 체험. 아, 예. 아, 저기 요거는 저희가 현재 한 5회 실시를 하고 있고요. 연 5회. 네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저희 3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회 정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주말에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해보니까 네. 막 경쟁률이 상당히 세요. 되죠. 한 180명씩 신청했는데 저희가 한 30명밖에 못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특히 이제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찾아가는 농촌 체험이라 하면 어느 지역 쪽으로 많이 갑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신청을 저희 지난번에는 이제 한 팽성에서도 한번 했고요. 팽성. 한 번은 이제 오성에서 했었고,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지역별로 가까운 데들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오는 것 본인들 찾아오시니까 거기서 확대를 할 그럼 필요가 있잖아요. 체험장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농가들이 체험을 가능한 데들이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면 이제 뭐 오봉산 체리다 예를 들면 그럼 이제 거기도 가능하냐고 섭외를 해보면 가능하다면 이제 그렇게 섭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예.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예,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생산자분들이 네. 뭐 채소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데 과일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가서 좀 접목을 해서 농업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우리 평택시 그 과일이라든지 채소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접목을 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네. 저희는 이제 생산자들은 이제 생산자 교육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소비자들 상대로 한 체험을 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분들 그래서 체험. 로컬푸드도 홍보하고 농업에 대한 소중함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그 9월 추석이 9월 달이죠. 네네. 9월 달에 보통 추석 명절 세트를 뭐 과일 우리 평택시 배로 많이 합니까? 배도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세트 형태로 네. 몇 가지를 작년에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뭐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쌀도 있고요. 쌀 몇 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들을 이렇게 좀 가지 정도나 됩니까? 그게 한 우리 그러니까 팀장님 혹시 예.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 예, 품목으로 한 50품목 정도 됩니다. 50품목이요? 네. 평택시 농산물에 대해서 명절 세트가 50품목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50품목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좀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어, 6쪽에 보시면은 이제 직매장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5성점이 있고 배달이점, 임시 직매장이 있고 여기 이충점하고 안중점은 왜 게시가 안 됐죠? 이충점은 이제 현재 송탄농협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안중점은 이제 안중농협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이제 두 군데라 배달.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그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책자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노컬푸드 직매장으로서의 역할은 안중농협이나 송탄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인력 투입도 거기서 해주고 네. 그래서 여기서 기재를 하시고 뭐 가로 열고 뭐 저기 안중농협 그다음에 뭐 송탄농협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 보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고덕은 앞으로 폐쇄가 되죠? 고도 파머스 파밍 네. 거기는 뭐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닌데 폐쇄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뭐 폐쇄하는 거로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아, 같습니다. 네. 7쪽에 보시면은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5성점이 시민 접근성 및 생산자 참여 부족이라고 이렇게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에 저희가 배달의점을 운영하면서 그래서 시청에 이제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매출액이 사실은 이제 4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이제 보니까 내보니까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서 좀 나름대로 의식이 높아지면서 배달점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5성점까지도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5성점까지도 이제 매출액이 좀씩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계획들은 매장을 좀 더 확대하고 학교 교실까지 해서 다양한 판매처를 늘려나고 하면 자연스럽게 좀 이런 5성점도 좀 같이 보완하는 형태가 될 테고요. 또 이제 하나 좀 기술센터하고 같이 좀 접목을 해서 자꾸 좀 새로운 이벤트들을 좀 자꾸 마련해 주면 그게 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뭐 그 문제점 그 글자 그대로 시민의 접근성이 좀 어려운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 그 의원님들도 많이 그 염려를 했습니다. 사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 염려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대안을 좀 찾아서 우리가 그 직매장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농업센터에서 개최를 해서 네, 시민들이 알고 찾아오는 네,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노컬푸드 직매장도 판매 증대를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에서 이제 그 식품정책과하고 음식문화축제를 할 예정이시죠? 네, 네. 그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뭐 인력이 많지 않아서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네, 농업기술센터 가을 수확 축제하고 겸비해서 네. 그 행사를 아마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센터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데서 말씀드린지 아시죠? 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네. 올해는 좀 꼭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예,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우리 그 이종환 센터장님께서 앉아 계시니까 로컬푸드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 사업이 지금 12가지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이 2가지가 있네요. 체험 홍보 지원 보조 사업하고 소비자 교육 홍보 지원 보조 사업이 있어요. 페이지 4페이지 네. 한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로컬푸드 체험 홍보 지원 사업 보조 사업으로서 신규 사업으로 뭐 1,000만 원짜리 이제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추진 현황을 보니까 뭐 로컬푸드 손두부 및 영양 쌈장 만들기 17명 6가족한테 참여 뭐 5월달에 했다고 하셨고 체리 수확 체험 46명 13가족 6월달에 진행하셨다고 했네요. 네. 브루베리 수확 체험도 하시고 전통주 담그기 행사 등 5회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그 손두부나 영양쌈장 만들기는 어디에서 이거 체험을 진행을 하죠? 가공
센터에서는 요 체험들은 예,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의 농업인들 중에 몇 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예, 팽성회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저희가 계획하는 뭐 전통주 같은 건 알다시피 뭐 오성에서도 하고 좋은 있고, 술. 예, 좋은 술에서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도 이렇게 거기 와서 보니까 예. 의외로 그렇게 좀 이렇게 체험도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체험 이제 가족이라든가 뭐 대상자를 모집을 할 때는 네, 이거 어떻게 해서 그 대상자들을 모집하시죠? 저희는 이제 첫째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예. 그다음에 홍보는 이제 보통 이제 맘카페나 이런 데다가 쭉 올려놓으면 상당히 지난번에 이제 이거 체리 체험도 아까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뭐 한 30명 모집에 뭐 한 200명씩 막 오고 300명씩 와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거에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글쎄요. 많이들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체험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아이들, 학생들, 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체험이라는 건 딸기 따기 체험이라든가 체리 수확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좋아하실 거고 네. 그 각 그 여성 단체나 여성들이 좋아하는 체험 같은 경우는 손두부 만들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에너지가 소요가 돼야 돼서 쌈장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전통주 담그기는 이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으로 어떤 체험이 있는데 이게 그 이렇게 조그맣게 몇 가족씩 이렇게 진행할 게 아니라 앞으로 대대적으로 좀 해서 진짜 로컬 평택시의 로컬푸드다운 로컬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뭐 17명, 6가족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뭐 한 170명, 60가족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대대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우리 그 평택시 로컬 재단이 활성화가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동안은 이런 체험도 별로 없었고 이제 네. 이랬는데 우리 그 센터장님이 바뀌면서 이런 체험도 활성화되고 이런 모습을 보니 앞으로 그 로컬푸드 그 미래가 좀 희망이 보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셔서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홍보도 있어요. 교육 홍보 지원사 보조금인데 이것도 이제 뭐 돈은 이렇게 많지가 않네요. 200만 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무슨 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 우려가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네. 작는데 이런 금액 같은 것도 대대적으로 좀 확대를 시키셔서 네. 하려면 확 하고 많은 인원들한테 홍보도 시키고 체험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추진 계획에 보니까 판매 현수막 행정 게시대용 10개, 공공 게시대 7개 이렇게 했는데 이거 행정 게시대에다가 어떻게 프랜카드를 다는데 비용이 소요됐다는 거예요? 예, 원래 또 거기 달면 예, 저희가 어쨌든 플랜카드 제작비하고 예, 그런 이제 그런 게 좀 비용이 들어가요. 한 개당 한 4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사실 왜 200만 원이냐면 그게 이제 시에서 예. 어느 정도 그 사업으로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재단은 또 시에서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건데 여기 2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된 거지 뭐. 그래서 거기서 홍보비로는 이제 99만 원밖에 못 쓰고 나머지 또 체험비로 쓰고 이렇게 체험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지정 게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소당 한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게 저기 사용하는 걸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나마 행정 지정 게시대는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네. 필요할 때에 따라서. 그렇지만 공공 게시대는 이걸 이렇게 보면 그 접수 순회에서 이거 게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상업용 게시대 이런 데 할 때는 네. 이런 것도 미리미리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이래야 여기에다 프랜카드도 부착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데 대한 어떤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비도 대량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책정해서라도 200만 원, 뭐 100만 원, 9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이것도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일이라면 이런 걸 비용을 아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신규 사업이지만 앞으로 한번 실시해 보시고 네. 이게 사업 확대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대량으로 좀 한번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6페이지를 봐주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2021년도는 177농가, 2022년도에는 207농가, 2023년도는 230농가 이렇게 그 횟수가 지날수록 참여 농가가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증가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성면 청오리가 지금 그 예산이 소유 예산이 2억 7,480
이게 2억 7,480만 원이라는 돈이 이게 네. 무슨 비용이 소요되는 거죠 이게?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인건비로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거기 이제 예. 기간제 분들이 계셔갖고 예. 거기하고 이제 보면 저희가 여기에 이제 농약 그 검사하는 것도 여기 9,800만 원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이게 저도 하다 보니까 돈들이 예. 많이 들어가요. 하다못해 이게 찍는 포스 유지비도 한 뭐 1년에 한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배달이 점이 임시 매장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6월 19일 날 이제 이게 오픈이 됐는데 이게 지금 그 진행하면서 들어간 소요 예산이 2억 89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건가요, 이게? 네, 현재 이제 들어가고 있는 올해 예산이고요. 여기도 이제 인건비하고 또 이제 거기 시설들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네. 저희도 포스부터 뭐 컴퓨터도 사야 되고 그런 것 비용들이 여기 이제 들어 있는 이게 거죠. 네. 말 그대로 이제 임시 매장이잖아요. 네. 임시 매장이고 사업 내역을 살펴보니 좀 사업이 괜찮게 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된다면 뭐 정규직 매장도 해볼 생각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걱정이 됐던 게 로컬 푸드들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매출도 저조하고 말만 로컬이지 별로 가봐야 품목도 다양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애로 사항들이라든가 그 시민들의 바라는 마음에 충족되지 않은 이런 로컬 푸드 매장이라고 이렇게 좀 성공적이지 못하다. 지금 이런 그 여론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제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인구도 유입되면서 로컬 푸드 매장도 지금 보니까 뭐 뒤에 이쪽에 말하자면 이제 한박산이라든가 고덕면 뭐 이런 데도 많이 이제 앞으로 매장이 개장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장사도 이윤이 남아야 하는 거지 적자를 봐가면서 로컬 푸드 매장만 계속 오픈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이축 매장 같은 데는 저 농협 송탄 농협에서 안중도 이제 그쪽 안중 농협에서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그 로컬 이렇게 매장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항상 심의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하면서 보면 만족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수요도 별로 이렇게 별 많지 않다고 하는데 공급이 일단은 원활해야 수요가 되죠. 아니 농가들도 어떤 대량 생산 농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로컬에 지금 우리 그 푸드에 납품하는 생산자들이 이것도 이렇게 보면 대량으로 이렇게 대량 생산 이런 걸 해서 좀 납품을 해야 어느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대량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뭐 열무 15단 뭐 배추 10단 뭐 이렇게 갖다 놓고는 이게 앞으로 그 활성화 된다라고는 별로 이렇게 미래가 이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매장도 확대될 거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로컬 지금 5성점하고 배달이가 조금 희망적인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거기가 이제 주변에 공동 주택들도 많이 있고 주말이나 몇 때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이제 요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그 배달이 그 점이 지금 됐으면 하는데 우리가 오성면점도 굉장히 기대를 걸었잖아요. 생태 공원이 있어서 주말이고 이제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주말 빼고 어떤 그 행사 빼고는 별로 매출이 없잖아요. 없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이게 그 로컬푸드 재단이 이제 활성화되려면 일단은 생산 농가가 확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 굉장히 이게 우리들이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혹이 안 찰 정도로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양하지도 않고 이제 이래서 이런 점을 우리 센터장님 다시 오셨으니 활성화시켜서 성공적인 그 우리 로컬 푸드가 될 수 있도록 매장 운영에 총력을 좀 다해 주시면 아마 앞으로 로컬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하여튼 뭐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사실 이제 저도 늘 고민하던 게 이제 그런 건데 이번에 사실 오성점은 저희가 봐도 전에 무리가 있었던 건 논 가운데 져놓고선 시민들 오라고 했던 것들이 그렇죠. 무리수가 예. 없었는데 어쨌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거기도 또 고객이 또 어쨌든 이제 그 소비자가 생기긴 하는데 저희 배달의점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상당히 시민들 가까이 가니까 네. 많이 들어오세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농산물도 저희가 많이 팔을 때 수박 60톤까지 팔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농업인들도 이제 처음에는 뭐 몇 통 내다가 이제 다른 데 가락동으로 안 가져가고 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만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복숭아도 가져오고 자두도 가져오고 다양한 형태 가지고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근래에 와보셨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앞으로 매장을 시민들 가까이 가서 하면서 나름대로 안전한 농산물들을 공급하는 것들이 결국은 로컬푸드를 확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민 가까이 가고 또 이제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9,800만 원이라 큰 돈을 시민 세금을 들여서 또 농약 검사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농업 시민들한테도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기지 역할을 해가면서 사실 다른 시나 이렇게 봐도 결국은 농협이 하던 데들 아니면 다른 데들 하던 민간이 하던 데들이 다 시 재단으로 다 넘어와요. 학교급식도 그렇고 왜 넘어오나 했더니 결국은 공공재 역할들을 해야 된다. 사실 농업인들한테는 소득 보장을 해주고요. 그도 이제 시민들한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주는 거기서 약간의 손해가 날지언정 그 제일 중요한 건강을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공공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꾸 뭐 어쨌든 효율성에서 따지다 보면 결국은 로컬푸드는 자꾸 하향세를 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로컬푸드의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쨌든 로컬푸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8대 때 제가 농업 연구회에 이제 그 연구 회원으로 등록이 돼서 저희가 이제 뭐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벤치마킹을 위해서 그 세종시에 있는 로컬이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 저희들이 이제 벤치마킹을 가봤는데 물건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정리 정돈이 잘 돼 있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매출이 최하가 6, 7천만 원이라고 하고 명절 주말 때는 뭐 몇 억도 이렇게 팔고 이러는데 진짜 백화점이라든가 유통은 대형 유통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운영이 잘 돼요. 우리 그때 권영아 의원님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1,000원어치 사든 2,000원어치 사든 싱싱 장바구니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배달의 저수점 오픈 갔다 오는 사람들도 다 장바구니 하나씩 들고 와서 굉장히 흐뭇해 하더라고요. 이거 별거 아닌데요. 그거 하나 이렇게 좀 오픈 그 기념 선물로 주면서 하는데 이거 대단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싱싱장터를 보면서 우리 평택시의 로컬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좀 한번 해볼까 하는 그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저희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오성점도 그런 기대를 걸었었고 그런데 조금은 지금은 좀 이렇게 저조한 느낌이 들고 앞으로 배달이 저수지 그 점은 임시 매장이긴 하더라도 앞으로 거기가 이제 활성화되고 한다면 정식 매장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 로컬 푸드 이미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교 역할로 생산자는 마진을 더 먹고 소비자는 유통 마진을 줄여서 좀 저렴하게 사는 게 로컬 푸드의 그 전문성이 있는 어떤 단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보면 로컬에 가보면 시장 전통 시장 물건보다 더 비쌀 때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 아니 뭐 마진 유통 마진을 줄여서 좀 싸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비싸네. 왜 그러냐면 그 소비자들은 100원, 200원 비싸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닿거든요. 조금 싼 곳을 찾아가는데 이윤 창출만 생각하지 말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전통 시장이라든가 일반 그 매장 유통이라든가 이렇게 가격 경쟁에서도 봐도 너무 비싸거나 이러면 아마 판매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그 월곡동에 있는 그 엠보 사과 농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안중분인데 김형진 씨가 운영하는 농장인데 거기에 이제 엠보 사과가 있었고 포포라는 그런 그 바나나하고 망고하고 뭐 두리안 냄새 나는 좀 열대 과일 비슷한 포포 농장 하시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을 통해서 한번 가봤는데 나 포포라는 것도 처음 먹어봤고 그랬더니 이거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고 엠부 사과라고 있는데 속이 뭐 아우리하고 뭐 접목해서 했다는데 12월 말경에 따는 채취하는 사과인데 굉장히 맛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셨을 거예요. 이종환 그 우리 센터장님도 전에 우리
저희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일 때 제가 좀 사가지고 와서 좀 맛 좀 보라고 좀 한쪽씩도 드리고 네.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2층 로컬에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서 불티나듯이 거기 이제 팔린 거예요. 예. 맛도 좋고 가격 상관하지 않고 맛이 좋으니까 막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홍보를 해봐라 해서 홍보를 했더니 지금 전량 과수원 뭐 한 10,000평 정도 얼추 되는데 전량 신세계백화점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다 물량 물량을 해갖고 포포라는 그 저기 열대 과일인데 그거는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익으면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밑에다가 망을 깔아놓고 상처 안 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윤아 의원님하고도 저도 이제 나눠 먹고 했는데 그 과일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량 이제 안 나와요. 우리 시중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사과가 언제 나오느냐 제가 이제 사러 가려고 월곡동이니까 그랬는데 없어요. 그래서 왜 없어요? 그랬더니 신세계 백화점에서 재개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량 다 가져갔대요. 그러면 우리 팔로 생각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평택시 노컬에서도 이걸 전량으로 수매해가지고 전국 꾸러미 행사도 되지만 추석 명절 선물 같은 것도 구정이나 이런 때 명절 선물도 이거 진짜 판매하면 대인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팔로 걱정할 거 없고 홍보 역할 할 거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물건이 좋고 싱싱하고 그 차별화된 물건이다 보니까 인기가 그렇게 좋고 전국에서 지금은 전량 주문이 오는데 이게 수요에 우리가 공급을 못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럴 정도로 이게 좋은 이런 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컬에서도 이런 상품 평택시 거기 한번 제가 저기 연락처고 질팅 한번 찾아가 보시고 우리 로컬하고도 이런 데를 재미를 맺으면 왜 외지에다 왜 그런 걸 줘요? 우리 평택시에서도 소비할 수 있으면 소비를 시켜야지. 네. 이런 그 사례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니 뭐니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우량의 생산자를 발굴하셔서 좋은 상품을 많이 보유하고 계셔서 판매하는 것도 로컬 푸드의 그 활성화를 위한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앞으로 많은 노력과 그 SNS 홍보 뭐 이런 것도 이제 좋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대형 매장이나 이런 데하고 3층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 잘 앞으로 이런 점을 좀 보시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면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로컬푸드를 20페이지 보시면 로컬푸드를 이용한 요리 만들기 체험 드디어 5월달에 이제 시민 대상으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5회 진행하시고 36명 수료 이렇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이가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먼저 요리 하신 강사를 두 분을 이제 미리 공개 선발을 해서 뽑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신에 이제 거기 요리 교실에 참여하실 분들도 공개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날짜를 정해서 이제 실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 모집 관련해서 제가 그 재단 홈페이지에서도 보니까 그 모집한다고 네. 그 공지사항으로 올라와 있던데 네. 혹시 다른 데는 어떤 방식으로 좀 홍보를 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공개 모집을 해서 공개 모집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보통 이제 맘카페나 이런 데들도 같이 홍보도 하고 또 프랜카드도 이제 걸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다가도 혹시 뭐 협조 뭐 공문이라던가 이런 것도 보내시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고요. 음. 근데 이제 저희가 해보면 또 이게 걱정이 뭐냐면 모집 인원에 비해서 항상 오버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민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해보면 거의 모집이 되니까 통보도 또 어느 정도 그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좀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이 보니까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7일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하셨더라고요. 예. 7일 정도의 이 모집 기간에 그 36명 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청하신 분들이 다 된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커트가 되신 네, 건지? 여기도 사실은 이제 딱 맞지는 않고요. 보통 오버가 돼요. 몇 명씩. 그래서
메뉴를 보니까 이제 뭐 한우를 이용한 떡갈비 만들기 그 대상 그 반응이 좀 어떠셨나요? 이제 특히 이제 한우로 이용해서 하니까 상당히 아무래도 또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고기를 이용한 예, 그리고 음식이기 또 때문에 이제 미군 가족들도 한번 해봤는데 네. 주말에 상당히 또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되면은 예산만 되면은 좀 확대하는 게 사실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그 네. 고기 소고기 맞죠? 소고기로 네. 하는 거다 한우로 하는 거다 보니까 비용이 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비용이 낮은 재료들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아니 그럼요. 저희가 뭐 요번에는 이제 축협하고 요 MO를 통해서 축협이 이번에부터 이제 저희 매장에 이제 판매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획을 했던 건데 평상시에는 이제 또 이런 한우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저희 나오는 농산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떡갈비도 좋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다양성을 좀 따지자면은 슈퍼오닉 농산물에서도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뭐 토마토 리조또라던가 이제 그런 요리도 뭐 할 수도 있고요. 그 뭐 특히나 지금 미군 대상으로 한다는데 이런 떡갈비도 좋지만 그러니까 미군들 포함해서 아이들을 위한 그 쌀가루가 들어간 이제 핫도그 외국에서 이제 콘도그라고 이제 불리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특히나 요즘 K-팝, K-컬처들이 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그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좀 그 구미가 땡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제 그 메뉴들로 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청자분들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좀 그 뭐랄까 그 아쉬워서라도 다음 또 오픈을 할 때 다시 재도전하고 계속 도전을 해서 네. 이렇게 요리 수강을 이렇게 만들기 체험을 이제 들으려고 하실 테니까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 그 평택 시민 기자단들이 있어요. 혹시 네. 이분들을 대상으로는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민 기자단분들하고 따로 한 적은 네. 따로 한번 없고요. 이분들도 뭐 맘카페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임명하신 분들이잖아요. 시에서 네. 직접적으로. 그래서 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체험 그 클래스도 해 보시고 이분들이 또 그런 관련돼서 포스팅도 하고 이제 시의 블로그도 올라갈 테니까 그런 도움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극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추진 사업 준비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그 이기영 위원장님께서 그 로컬푸드 관련돼서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또 그 발의를 하셨고 이번에 또 상임위 통과가 됐고 이제 본회의 표결만 지금 앞두고 있는데 항상 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로컬푸드가 이제 이제 공공급식으로 나감으로써 이제 공급의 안전성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 제고라던가 아니면은 또 이제 그 농가의 이익 확대라던가 이런 모든 종합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상당히 저도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도 수요와 공급은 그래도 항상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요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통과가 되면은 학교라던가 이제 뭐 공공기관이라던가 인원은 어마어마한데 과연 우리 농민들이 이런 공급에 있어서 과연 맞출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또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질이 낮은 농산물도 자칫하다가는 섞여 들어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재단에서도 항상 그 검수라던가 이런 관리에서는 항상 만전에 기해 주셔서 이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끔 항상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평택미 활용 제품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저도 이걸 좀 기사를 좀 보고 알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든 게 저도 한번 가봤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번에 잘 하신 그 MOU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쌀가루를 이제 활용을 한 지역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거 상당히 저도 뭐 홍보적인 면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의 특색이 가미된 제품들 먹는 거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강조를 해왔는데 이런 그 MOU를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반갑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이제 SPC라는 그룹이 지금 현재
저희가 저번에 제주도에 그 갔다 왔었을 때 그 제주 공항에서 파는 그 샌드가 있어요. 네, 이제 샌드 같은 경우는 뭐냐, 제주도는 이제 그 우도의 땅콩이라던가 이제 한라봉이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만든 이제 샌드가 있는데, 그것이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구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그 특히나 이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마지막에 출발하기 전에, 공항을 출발하기 전에 항상 들려서 사야 되는, 어떻게 보면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라고 이제 불릴 만한 그 정도의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거를 저기 예약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공항에 이제 갔었는데, 다행히 그 파는 그 구역을 찾아가지고 겨우 이제 한 15분, 20분 정도 대기를 한 다음에 이제 뭐 거의 마지막 타이밍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맛도 좋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그런 콜라보레이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뭐 이미지 마케팅 모든적인 부분에서 이 그 SPC라는 기업의 그 대기업의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 그 평택미를 활용한 제품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유통망도 대형 마트에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이제 잘 이용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이제 품절 대란이라고 하죠. 그런 것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샌드 같은 경우도 거기 제주도에서만 팔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안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번씩 사갈 때마다 거의 막 3-4박스씩, 저도 그때 한 5박스 정도를 샀었는데 상당히 이제 뭐 평가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기 그 활용 제품이 지금 평택 안에서만 지금 판매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판매될 예정인가요? 지금 이제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샵앤샵으로 한 전국 100개 매장에 네네. 현재 이제 이 SPC 삼립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네네. 이제 만약에 저희 평택시하고 저희 SPC 삼립하고 롯데마트가 MOU를 맺고 그 매장마다 이제 즉석 코너 형태로 해서 빵 공장에 들어가서 평택 빵이라고 하는 품목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 거니까 전국으로 이제 퍼져나갈 거고요. 네. 또 이제 저희 시도 어쨌든 뭐 다양한 형태로 좀 같이 팔아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으려고 하고요. 품목도 지난번에 시식회 때는 그때 의회기관이라 저희가 아마 저기 의회에는 연락 못 드렸었는데 저기 여러 가지 한 7-8개 품목을 개발을 했어요. SPC에서. 그래서 앞으로 좀 MOU 맺으면 그때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의회에도 한번 저희가 한번 인사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이 다방면으로 지금 그 업체 기업들이나 이제 뭐 협동조합들하고 같이 MOU를 하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함으로써 이제 로컬 재단이 이제 조금 정상적인 궤도가 들어온 것 같아서 좀 뭐 의원이기도 하지만 이제 시민 한 사람으로, 그리고 로컬 푸드 재단을 이제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올 그 연말까지 그 업무 계획하신 부분들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이종환 센터장님, 그 행정감사 때하고 지금 업무 보고 2번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의 또 후배이기도 하지만 또 같은 동료로서 팔 때 의정 활동도 같이 해고 그랬었는데 오늘 업무 보고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좀 활기차고 상당히 좀 마음적으로 보면 자신감에서 많이 우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농업이 전공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에 대한 애착이 더 크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그 로컬 푸드를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또 사명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몇 가지만 좀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로컬 푸드라는 것이 뭐 그 농업인들에게는 뭐 안정적인 소득을 우리가 안겨주고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는 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그 취지에서 볼 때 상당히 이 로컬 푸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한테는 더 그렇다라는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 로컬 푸드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도 항상 강조하지만 품목이 좀 다양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의 편의
뭐 접근성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됐을 때 사실은 로컬푸드가 또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저희 그 로컬푸드의 본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또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 일쪽을 제가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한 22.9% 정도가 상승이 됐어요. 그렇죠? 상승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그 납품을 받은 물품들도 많고 또 팔린 물품들도 상당히 좀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출하량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잔류 농약 검사가 횟수가 더 증가가 되겠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소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한 만발의 준비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게 농약 잔류 검사가 우스운 것 같아도 한 건당 18만 한 8, 9천 원 해요. 예.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 전체 다 전수 검사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전에는 이제 규모가 작을 때는 전수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연락을 받으면 이제 직접 농가로 가서 저희가 직접 채취를 하고 샘플 채취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나는 받아서 샘플 중에서 무작위 채취를 해서 한 다음에 농약 검사를 그런 방식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매장에 지금 깔아놓은 것들을 무작위로 채취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전에는 그냥 다 받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해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고 페널티는 이제 만약에 이제 농약 검출이 됐을 경우에는 그 페널티를 좀 해서 못 내게 하는 식을 좀 강화하고 또 교육 강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방식을 이번에부터 이제 새로 해서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매출이 점점 늘고 출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현상들은 더 발생이 될 거기 그렇죠.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생산 농가나 또는 네. 생산자 협의에 참가하고 있는 농업인 수가 한 해마다 어느 정도씩 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저는 이제 3월달에 왔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교육을 받고 생산자로 하시는 분들이 한 200여 명 되세요. 생산자 협의회라고 해서 협의회는 이제 어쨌든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많이 참여는 못 하고 계시고 농가들이 이제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째 목요일 날 저희 4시간 교육을 하거든요. 그럼 매명 한 30여 명 이상들이 참여를 하세요. 전에는 뭐 저 오기 전에는 뭐 10명도 오고 20명도 왔대는데 지금은 관심들이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갖고 현재는 뭐 한 200여 명의 농가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한 400명 정도가 지금 데이터로 있고요. 그래서 자꾸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오성점하고 그 배달의점에다가 납품하는 그 농가들이 한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지금은 한 100, 한 2, 30 농가 정도가 현재 거의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납품하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채소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거기서 팔다가 네. 뭐 3일 정도 지나면 다시 수거해가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지난번에 한번 우연찮게 그 지금 납품하는 농가 분하고 같이 있다가 직원한테 전화 오는 거를 제가 한번 우연찮게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납품을 하고 그 다음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음 날인데 직원이 전화 내용을 내가 얼핏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채소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하자가 조금 나올 소지가 있겠죠, 그렇죠? 예. 이게 좀 하자가 좀 있으니까 좀 반값으로 팔아도 되겠습니까?라는 전화를 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이게 그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러니까 팔라고 하겠죠. 네. 근데 이게 납품했을 때 사실은 이제 이게 저희가 그 수수료 가지고서 이제 사실은 그 수입을 그 우리 로컬푸드에서는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반값으로 판다 해도 수수료는 똑같은 거죠, 이게? 틀리죠. 틀립니까? 예, 프로테이즈 띠니까 12%거든요. 농산물은.
그러니까 아니, 만약 반값으로 팔면 저희는 쉽게 100원짜리를 50원으로 하면 그 프로테이지가 수수료도 작아지는 거예요. 포스로 찍는 순간 근데 매출이 잡히니까. 그분이 물어볼 때 예. 그럼 반값으로 팔게 되면 수수료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턴대요. 뭐 그건 저기 자동으로 계산되는 건데 예. 저기예요. 수수료는 프로테이지 뛰는 거예요. 저희는 매 입을 잡는 게 아니라 매출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00원짜리가 50원으로 바뀌잖아요. 50원을 딱 찍으면 거기에 프로테이지에서 딱 수수료 뛰는 거니까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저희가 왜 반값으로 유도를 하냐면 그날 두른 거를 사지 똑같은 거라 그러면서 되게 또 이 로컬푸드에 오시는 소비자분들은 예민해요 그런 거에. 그래서 빨리 특히 야채 같은 경우는 빨리 순환을 시키지 않으면 폐기하게 되면 더 손해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려워도 저희가 전화드리고 막 그런 거죠. 절차는 한번 밟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직원들이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또 어떻게 됐든 납품 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그 양들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또 소량으로 납품 오는 분들은 특히 더 그럴 텐데 뭐 소득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반값으로 또 팔게 되면 사실 전 농민들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속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그분을 납득시킬 전화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그 상태를 찍어서 뭐 카톡으로 보내던 뭐로 보내던 해서 그분을 납득을 시키고 나서 예를 들어서 반값을 진행하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나. 그냥 전화상으로만 하다 보면 단순히 직원들의 어떤 그 판단에 의해서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납품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걸 뭐 못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뭐 어렵게 농작물을 재배해서 넣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속상하죠.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시스템은 한번 새로 한번 어떤 좋은 방안이 있나는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 네. 그래야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게 아무래도 납득이 더 잘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직원들이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농산물을 재배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뭐 넣고 싶지 않은 납품하고 싶지 않은 또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뭐 대량으로 넣는 사람들이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뭐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잘 좀 해서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예, 있으면 예. 사실은 이제 해주시면 저도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반품되고 그러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서 네. 사실은 좀 배달의점처럼 시민들 가까이 가는 데를 몇 개를 더 확보를 하면 사실은 그날 첫날 안 팔리는 오송점에서 잘 안 팔리는 거는 또 잘 팔리는 데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 저희가 오송점이나 이렇게 농 가운데 있는 데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은 농업인들이 반값에도 잘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로컬푸드는 이제 하루 지나면 그 다음 날 농업인들이 와서 확인해보고 본인이 이제 반 50%로 세일하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원래의 취지인데 알다시피 저도 농사를 져봤지만 거기 와서 진짜 그거 하다 보면 그 시간이면 사실 집에서 일 한 번 더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의를 봐준다고 전화도 하고 그랬던 건데 어쨌든 저희가 좀 의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형태로 해서 이거 보완 방안들을 좀 네,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길 좀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배달이 좀 처음에 오픈할 때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가지고 사실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도 좀 받고 그랬었어요. 네. 받았었는데 그럼 해결은 어떻게 잘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왜 그랬냐면 저희는 이제 이걸 이제 유통가에서 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운영이나 이런 부족한 것들은 이제 채우는 형식인데 저희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당연히 될 줄 알고 그 시스템 에어컨을 예약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뭐 천막이 있고 막 그러니까 시스템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슬립형이라 해서 서 있는 거 형태를 한 3대를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좀 빨리 좀 서둘러 가지고 이틀만 해갖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 배달이 좀 내가 저번에도 한번 가보긴 했어요. 근데 네. 직원한테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매출이 좀 상당히 높아지다가 조금 이제 소강 상태다 이런 얘기를 네. 그 당시에는 말씀을 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추세가 어떤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주말에 한 500만 원 정도 팔고요. 예. 근데 비 오는 날은 좀 한 200만 원이나 300만 원 정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이런 데 없잖아요. 물구덩이에서 막 그냥 그거 시민들이 걸어와야 되고 그리고 또 막 이 사실은 최악의 조건이에요. 이제 농산물 가져오셨는데 햇빛 내리쬐면 그냥 바로 물러버리고 막 되게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더운 와중에 근무한 조건도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와중에서 시민들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팔아주시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여러 가지 느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설 보완을 통해서 괜찮은 매장 하나만 좀 해서 하면 나름대로 좀 어쨌든 농업인들이나 시민들한테 어쨌든 나름대로 괜찮은 로컬푸드 매장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더 갖게 하고요. 그 뭐 농민들한테 소득 증대를 해준다는 측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로컬푸드 지금 재단에 어떤 수익을 따질 어떤 큰 의미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아까 김영주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어떻게 됐든 흑자가 나는 게 아무래도 더 낫잖아요. 농민들한테도 소득도 많이 올려주고 그다음에 뭐 시민들한테도 좋은 물건을 제공해주고 로컬푸드 자체도 흑자가 좀 많이 나서 좀 재정적으로라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좀 좋은데 사실 그동안 보면 단순히 로컬푸드 재단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로컬푸드 매장에서의 어떤 수입은 뭐 거의 뚜뚜이라 약간 뭐 이득이 낮다고 치지만 재단에 있는 또 임직원들이 월급이나 뭐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걸 감안하면 이게 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게 재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메꾸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여러 가지 방안들 뭐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농민들한테도 좀 많이 수익이 돌아가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도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뭐 우리 로컬푸드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수익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이주관 센터장님께서 농업이 전공이시니까 저는 뭐 잘 할 거라고 좀 믿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 또는 뭐 판로 문제 이런 것들도 잘 좀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잘 해서 대응을 좀 잘 하시고 그런 구조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제가 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페이지 11쪽에 보니까 이제 로컬푸드 온라인 특별 판매 운영이 있어요. 지난번 우리 이은하 의원님께서도 행정감사 때 좀 얘기하고 그랬었지만 그 온라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온라인 주문이 이제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었었고 그다음에 모바일들이 접속이 오류가 났었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또 지적도 있었고 근데 지금 로컬푸드 온라인 특별 판매 운영도 역시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좀 잘 돼야 되는 게 첫째 이제 그 주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편하게 주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다양하게 있어야 뭐 그분들도 들어가서 좀 좋은 거 자기들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서 주문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뭐 준비나 대책들은 잘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까 저희 이제 농기센터 거기 업무 보고 때도 이제 평택함을 좀 인터넷 만들어서 그걸 저희한테 운영하게 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저희도 어쨌든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새로 하고 관리도 어쨌든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 시스템 만들어 주니까 그걸 통해서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어쨌든 이제 온라인이 저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맹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격들이 너무 싸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로컬이 사실은. 막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의 다양한 품목을 그 틈새 시장을 노려서 지속적으로 좀 매출이 늘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출장소나 본청 뭐 이런 데다가 좀 그 일부 조금 그 설치를 해서 그 우리가 생산품들을 판매하고 그런 적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시청 로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들어가는 물품하고 지금 매장에 들어가는 물품들하고
같은 겁니까? 이제 종류는 같고요. 저희 이제 지금 시청 매장은 저희 5성 매장에 있는 걸 저희가 갖다가 거기다 진열을 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품목은 아무래도 냉장고도 없고 신선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품목이 좀 적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매장으로 딱 아주 아예 저희가 쇼케이스 같은 게 없으면 관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매장 형태로 들어가면 판매하는 제대로 것도 판매할 이제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데 예. 예를 들어서 그 소비자들이 그 제품들을 구매를 했을 때 실망을 하면 사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지난번에 여기 의원님들이 일부 구매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마 얘기 들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그건 실제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면 사실 또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뭐 저희 의원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일반인들이 보면 또 이게 사실은 역효과가 더 나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리는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방법도 좋지만 예. 그런 방법들이 또 완벽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용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그 강정구 의원님께서 그 시청 평택 시청 본청에 현관 내 그 좌판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원래 그 이충 직매장 시설하기 전까지만 사용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사용 기한은 이제 따로 2층 직매장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네. 이제 끝은 이제 어쨌든 여건에 보면서 이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조건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좀 시하고 의논을 근데- 협의해가지고 올해까지로 좀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 거기서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 부탁을 좀 드리는데요. 네. 그 좌판 뺄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까지만 좀 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좀 결론을 낼까 생각하고 있고요. 모양새도 안 좋고요. 모양새도 안 좋고 또 계절적으로 지금 뭐 센터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냉장 시설도 없는 쇼케이스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야채 진열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모양새 보기도 안 좋고 우리 그 시청은 그래도 그 여러 그 기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관 정문인데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도 좀 사실 뭐 계속 보기는 안 좋아요. 그리고 체험상 우리 센터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하루씩 거기 가서 근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무 조건이 어떤 건지 체험을 하는 방법으로다가 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자주 가고 있고요. 아니 그래서 가서 예, 하루 일일 근무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 예, 뭐 체험. 저희도 예, 뭐 예. 저희도 뭐 거의 가운 입으시고 예, 한번 근무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예, 얼마나 곤욕인가 거기서 앉아 계시는 게. 예. 저희도 어려움들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청 매장에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게 또 어쨌든 의원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데 제가 저희- 먼저 예. 그 농업기술센터 네. 유통과장님한테 보고 받기로는 이충 직매장 개점 전까지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 잘 청취하였습니다. 저희 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뭐 우려가 있었던 것이 이제 평택 이 로컬푸드 재단이 현 주소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종환 뭐 센터장님께서 모셔가지고 뭐 도전과 열정이 좀 더 있어서 뭐 앞으로는 좀 기대가 되고요. 이 로컬푸드 재단 뭐 목적 설립 목적에 맞게 뭐 농민 소득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길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로컬푸드 재단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로컬푸드 재단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안중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상하수도 사업소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